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또 다뤄봐야 되는 인물이 이경입니다. 이경. 이경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면서 우리 그 윤미향에 대한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윤미향이 이번에 진짜 기절초풍할 만한 얘기를 해가지고 네. 또 많은 분들한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나 충격이었어요. 일본의 그 조총련 행사에 갔다라고 하는 그 충격의 여파가 아직도 사실 남아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국회 또 회의관에서 회의실을 또 빌려가지고 네. 했던 얘기가 윤미향 본인 스스로 했던 얘기는 아니지만 윤미향의 그 행사에서 무슨 뭐 북한의 정의로운 전쟁관 이런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소리도 나왔었고 그러면서 무슨 뭐 미국과 일본을 몰아내고 자주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진짜 이게 북한인지 대한민국인지 구분이 안 될 법한 네. 그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10분 동안 무슨 뭐 박수가 이어졌다 뭐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그 이경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먼저 이경이 보복운전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대리기사를 찾았다라는 것까지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여의도 이제 흥신소가 됐는데 이경이 네. 근데 희한하게 이경이 그 애당초 민주당의 그 검증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문제의 시발점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공천 같은 거를 받지 못한다. 공천 이제 적합 판정을 받지 못했다. 근데 왜 황운하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나는 왜 그걸 안 해주는 거냐? 왜 황운하는 적합 판정을 내려주고 나는 왜 안 해주냐? 이게 지금 네. 문제의 시발점이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이경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게 공천에서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서류를 누락했던 게 문제라고 해요. 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민사 재판이나 형사 재판을 받고 있으면 네. 그 얘기를 모두 이제 미리 해줘라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는데 사실 이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경이 진짜 이거를 몰라서 이렇게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경이 그 생쇼를 한 끝에 결국 대리기사를 찾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럼 그날 바로 또 뭐 대리기사 찾자마자 그 뭐 저기 공천 그 심사를 그러니까 컷오프가 다시 회의가 열렸어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그런데 일주일 열흘이 되도록 그 이경 소식이 없었고 내가 매일같이 지금 이경 그 뉴스 최신 수로 검색해 보고 있어. 근데 없어. 보면 누가 있냐면 뭐가 있냐면 그 드라마 나오는 이경, 네. 의미심장 폭로 뭐 이런 거 나오고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거지? 4일 이경 말고 딴 이경 얘기만 딴 나오네요. 이경 4일 그리고 4일 전에 시사저널에서 뭐 이제 그 이경 얘기가 나오긴 해요. 근데 이경은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어쨌든 간에 궁금하대요. 예. 근데 어쨌든 이게 만약에 형사 재판 받는다는 사실을 얘기를 안 했으면 컷오프라는 것도 난 되게 웃겨요. 아니 그러면 황운하 이재명 같은 경우는 얘기했다는 이유로 컷오프가 통과가 되는 게 이게 좀 이상하잖아. 이게 정말 이건 너무 조건이 너무 이상해. 그렇죠. 그러니까 형사 재판을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이라면요, 여러분 기소가 된 사람은 나오지 말아야 돼. 원래 당연한 거죠. 정상적이죠. 아니 기소되면 대학에서도 뭐 잘리고 그러는데 왜 국회의원이라는 이 국민 세금 받는 짓을 왜냐면 기소가 되면은요, 여러분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재판 받느라 의정 활동 못 하잖아.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컷오프 기준이 5개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 이제 공천 기준이 또 경청 기준이 따로 이제 나왔어요. 근데 네네. 거기에 음주운전하고 뭐 혐오 발언 이런 게 빠졌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재명을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거는 그 이재명 같이 음주운전도 하고 형수한테 욕설도 하고 직장 갑질도 한 놈이 이 컷오프 기준을 통과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그 공천 경선 기준에 이게 있어. 의정 활동이 있어. 자, 의정 활동은 이재명이 더더욱 할 말이 없는 거죠. 주 3회, 4회 재판받는 놈이 무슨 의정 활동을 하겠냐고. 요번 주에도 재판 4번이나 갑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재판을 계속 그냥 미루고 그나마도 계속 미루고 밀어서 아마 4년 내내 재판받을 게 뻔해요. 아마 구속이 중간에 한번 될 것 같긴 한데 구속이 되더라도 계속 재판은 받을 것이고 구속되면 어차피 의정활동 못 하잖아요. 어쨌든 이런 걸 봐서는 이재명이야말로 컷오프가 돼야지 이재명을 컷오프 안 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누구를 컷오프 시켜도 이거는 당사자가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이경은요 할 말 많아요. 이재명에 비하면 네. 천사예요, 천사. 아이 보복원전 그까이 거 말이야. 어? 이재명에 비하면. 그렇지. 뭐가 문제야. 이재명 주변에서 5명이 죽어간 그것도 정말 그렇고. 그러니까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재명을 갖다 공천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무너진다니까 민주당은.
교수님께서 쭉 얘기해 주신 것처럼 원래 이제 그 검증위 같은 경우는 후보 공모 단계에서부터 예비 후보 신청자가 민형사 소송 관련 현황을 자진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경이 자기가 이제 그렇게 형사 재판 결과 네. 벌금을 선고받았다라는 사실을 안 알린 거죠, 그렇죠? 네, 안 알린 거죠. 그래서 그때가 문제가 됐던 게 이경이 보복운전에서 벌금을 받았다.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고 황운하도 1심에서 몇 년형이 선고가 됐는데 3년이었나요? 3년형이 선고가 받았는데 왜 황운하는 되고 나는 안 돼? 그게 애당초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고 그렇죠. 황운하는 3년형 선고받았던 거를 자기가 자진해가지고 얘기를 했고 뭐 예. 사실 뭐 전 국민이 다 알았습니다만 이경 같은 경우는 그 사실을 안 알린 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경은 그거 슬쩍 모른 채 그냥 묻고 넘어가려고 그러려고 했던 것 했겠죠. 같아요. 근데 언론이 이제 보도를 했잖아. 그래서 그렇죠. 이경이 그때 되게 화난 게 아니 이 판결문을 어떻게 니네들이 입수했냐고 막 화를 팔팔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경은 원래 속일 마음이 있었다고 봐요. 저는 사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당시 이제 관계자도 이경이 관련 서류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복운전 재판이 진행 중인지도 당 차원에서 몰랐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네. 이경 입장에서는 그냥 뭐 안 들키면 되는 거지 뭐 이지면 네. 보고 배웠을 테니까 그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보도가 나오니까 딱 걸려가지고 이제 대리 기사까지 지금 이제 찾았다라는 이런 생쇼를 하고 앉아 있는 중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경에 대해서 네. 좀 동정적이야. 어. 민주당에서 이경 정도는 살려줘야 돼. 맞아요. 왜냐면 네. 민주당의 정신, 그러니까 범죄인 우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에 딱 맞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경이 그동안에 이재명한테 한 짓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재명은 이번에 이번 공천을 나를 지킬 사람, 나한테 충성할 사람을 이제 뽑는 그런 게 공천이잖아. 그런데 이경만큼 충성 못하면 어디 있어? 이경은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재명을 갖다 보호하려고 별실들을 다친 사람이에요. 진짜 이제 이경이 했던 그 주옥 같은 어록들 있잖아. 그게 다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런 사람을 공천을 안 준다? 이거는 문제가 있죠. 거기에다가 제가 좀 속보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연관돼 있는 윤관석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2년이 선고가 됐고요. 네. 강래구 같은 경우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가 근데 됐습니다. 법정 구속은 없나 보죠. 네, 구속 여부는 아직까지는 지금 안 나온 것 같은데 예, 법정 구속이 일단 있으면 좋았는데. 네, 징역 윤관석 같은 경우는 징역 2년, 강래구 같은 경우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가 됐다라는 속보가 방금 1분, 2분 전에 나온 네,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속보 이은 2차 속보가 있는데 네. 송영길이 지금 떨고 있다. 영길이가 이제 그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 네. 옥중 창당을 선포했잖아요. 옥중 창당. 야, 그것도 정치 검찰 뭐 박멸당인가 뭔가 그런 당을. 나는 진짜 우리 정치가 유머가 없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좀 근데 좀 송영길 같은 애 보고 그 생각을 바꿨어요. 영길이가 우리 정치처럼 웃긴 정치가 없다. 뭐였죠? 정치 검찰 뭐 해체당이었나 그렇죠. 무슨 뭐 그런가, 뭐 그런가. 박멸당이가 해체당이가 뭔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윤관석 같은 경우는 징역 2년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은 자연스럽게 이제 또 네.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윤관석 같은 경우도 공천에서 그때 적합 판정 받지 않았나요? 윤관석은 네. 적합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좀 돼줘야 네. 이 정도는 돼줘야 민주당에서 공천 받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보복운전보다 그러니까 이게 돈봉투 돌린 게 더 나쁜 것 같긴 한데 이거 뭐 좀 경중을 가릴 수가 없지만 경중을 가릴 수가 없지만 민주당에서는 진짜 이게 뭐 다 모두 코미디 같은 일이라 가지고 네. 윤관석도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송영길의 그 이제 뭐 검찰 뭐 해체당 거기 이제 같이 또 뭐 정치 검찰 입당하겠다 할 해체당. 수도 있고 네. 네, 참 웃긴 놈들입니다 진짜. 진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그 뭐냐 그 공권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검찰을 이렇게 무력화시켜서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범죄자밖에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보면은 검찰도 맨날 그렇게 난리를 치고 네. 요즘은 경찰도 못 믿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찰도 무슨 지금 뭐 수사 결과 나와도 믿을 수가 없다고 하고 500명이 투입이 돼가지고 이 500명 이상 투입돼서 이재명 대표의 그 비습 사건에 대해 가지고 조사했는데 네. 그것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하고 뭐 경찰관까지 고소했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경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검찰도 믿을 수 없고 경찰도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좌파 패널이 이제 공수처 만들 때 이걸 찬성하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그 논리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칼이 2개 있으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바보 같은 말을 했는데 공수처가 지금 칼입니까? 면도칼도 안 되고 이건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날이 없죠. 그렇죠. 날이 없는 근데 그냥 이제 그 네, 유일하게 연습용 남은 칼이죠. 그 검찰이라는 칼마저 다 이제 뭐 독재 프레임 씌워가지고 이거 지금 다 부러뜨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재명을 살리려고 해서 그러니까 뭐 수없이 많은 범죄 원래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한 명의 억울한 범죄자를 뭐 안 잡으려면 10명 풀어주라는데 진짜 이재명 풀어주려고 진짜 수없이 많은 범죄자를 다 풀어주려는 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진짜 지금. 맞습니다. 이재명을 위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움직인다라는 교수님 말씀 저희가 주제 또 이어가지고 얘기해 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 그다음 주제로 또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아까 전에 이제 윤미향 얘기도 좀 해주시죠 이제. 네. 윤미향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미향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뭐 전재수 같은 애가 이제 한 말이 그거예요. 청주 간첩단 사건 나왔을 때 네. 이렇게 말했어. 요즘 간첩이 어딨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정말 우리가 예전 시기면 예전 정의에 맞는 간첩은 없어. 예전 간첩들은요 숨어다 자기 신분을 위장하고 난수표 같은 걸 사용하고 막 단팔에도 듣고 막 이런 간첩. 우리가 아는 그런 간첩 산에서 내려오고 이런 게 간첩이었어. 우리가 아는 간첩. 지금 간첩은요. 자기 직을 걸고 그냥 당당하게 다녀. 그러니까 한 자리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 간첩 발언도 서슴없이 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간첩인가 아닌가에 좀 헷갈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 그중에서 폐지가 다 안 되면 요것만이라도 해줘라. 뭐 선도 찬양 고무 요것만 해달라 그랬는데 지금 애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얘기 안 해. 왜 안 하는 줄 알아? 국가보안법 폐지 무력화됐거든. 그러니까 최재형도 마찬가지고 윤미향도 마찬가지인데 저런 인간들이 과거 같으면은 이미 잡아다가 진짜 감방에 갔어야 될 그런 인간들인데 그런 인간들이 지금 국회의원하고 있잖아. 국회의원. 그러니까 민주당을 탈당했다 하지만 이걸 뽑아준 사람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입국 다시야? 아니 얘네들 진짜 웃긴 게 자기네들은 우리 검증할 때 뭐 어떤 사람이 박상수 변호사가 만든 인터넷 커뮤니티에 누가 글을 썼는데 여성 혐오 글이 있었다. 이거 네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윤미향을 국회의원 만든 거에 대한 책임을 왜 안 지려고 그러고 이게 왜 입장 발표가 없냐고. 무소속이라고 하면 안 돼. 이거는 그럼요. 민주당이 비례로 뽑은 거잖아. 그리고 뽑고 나서도 그다음에 이 할머니 얘기 때문에 이용수 할머니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퇴시키지 않고 뽑았잖아. 그러면 여기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근데 윤미향이 지금까지 한 짓이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했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주체자가 윤미향이야. 그렇죠. 윤미향 외에 빨갱이 단체들이 많이 이제 있었지만 윤미향이 맨 앞에 나오는 주체자고 그래서 국회에서 이걸 한 거라고. 근데 거기 나오는 뭐 김광수, 고용광수 얘네들이 있잖아요. 뭐 참석자 개인 의견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얘네들을 불렀다는 자체가 얘네들 평소에 하는 말을 그대로 한 거야. 그 김광수 같은 애는 딴 데서도 막 이런 말 하고 다니고 있는 애야. 근데 이런 애를 불렀다는 것 자체가 국회를 그냥 주사파가 아니라 간첩들의 잔치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중계가 되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평안하게 유지되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진짜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윤미향에 대해서 특히나 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많으시잖아요. 나 그렇죠. 최근에도 또 조선일보 칼럼 쓰신 거 때문에 윤미향이가 또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당신의 조국은 어딥니까라고 그 칼럼 썼더니 나를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웃긴 아니 게 조국이 어딘지 물어볼 수 있지. 그렇지. 특히 윤미향이면 물어봐야지. 물어봐야죠. 조국이 한국이 아닌 것 같은데 물어봐야지. 간첩이 진짜 멀쩡한 사람을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하는 이런 시대. 이게 정말 우리나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 분단이 맞습니까? 어떤 당대표 놈은 우리 북한이라 그러고 김정일, 김일성의 노력을 뭐 헛되이 하지 말자. 뭐 이딴 얘기하고 앉았고. 나 정말 이거 보면 너무 웃긴 게 아까 이제 그 공관위원장 그거 있잖아. 네. 공관위원장의 그 경선 조건 중에서 정체성이 있어서 정체성. 이 정체성이 개딸 정체성 말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성희 같은 진보당 완전히 얘는 진짜 빨갱이야. 근데 이런 애가 국회의원이 되잖아. 선출직이란 이유로. 근데 각서를 써야 돼. 우리 모든 국회의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거에 각서를 쓰지 않으면 국회의원 안 되는 걸 만들어야 돼. 지금 사실 뭐 보복운전 이런 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진짜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윤미향 측에서는 이번에 문제에 대해 가지고 개인 의견일 뿐이다. 전쟁을 절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논란이 되기 전에 그 현장에서 제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 우리나라 이제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에서 이런 발언이 버젓이 벌어지는데 그 국회의원 세금으로 월급 받는 놈이 그걸 가만히 박수나 치고 있고 이건 내 탓이 아니다. 아니 주최자잖아. 주최자가 책임져야지. 아니 이태원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 막 책임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왜 이거는 그보다 인간관계가 더 명백한데 이건 왜 책임을 안 지냐고.
그게 더 또 충격적인 게 바로 지난달이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재규정을 했었죠, 그렇죠? 우리 주적이라 그랬죠. 네, 주적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데도 아니고 국회에서 열린 이 지금 행사에서 나왔던 발언이 통일 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수용해야 된다. 북한의 전쟁은 정의의 전쟁관이다. 북이 전쟁으로라도 통일을 결심한 이상 우리도 그 방향에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국회에서 윤명희가 주도했던 행사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했던 대한민국을 주적이다라고 규정한 거 거기에 지금 응답하듯이 지금 메시지가 국회에서 나온 겁니다. 네. 국민들을 상징하고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이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진짜 공천 자격을 할 때 당신 대한민국 사랑하는 게 맞냐? 당신의 네. 조국이 어디냐?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윤미향 같은 경우는 그 남편하고 같이 탈북자들 이건 뭐 이제 어떤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 탈북자들한테 니네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의심이 가요. 그러니까 봐봐요, 남편 김삼석 그리고 뭐 그 남편의 여동생이 누구냐? 매개인가? 뭐 어쨌든 그래 남편의 여동생 아니 일가족 중에 간첩이 셋이나 있다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거기 그냥 간첩 집안 간첩 집안이야. 이상한 수준을 넘어서죠. 그러니까 거기 그러면 그러니까 저 같은 그러니까 저는 연자제는 뭐 물론 반대하는데 집안이 이렇다 그러면 자기가 더 조심해야지. 더 조심하고 각별하게 또 안보에 더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라 맨날 외치는 게 주한미군 철수, 한미 연합훈련 반대. 이 특히 북한이 할 만한 북한이 좋아하는 그런 말만 지금까지 해온 게 바로 윤미향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네. 진짜 윤미향이 지금까지 국회의원 되고 난 다음에 한 게 뭐가 있어요? 한 그렇잖아요. 게 이재명 옹호하고 네. 그리고 한 다음에 계속해가지고 교수님 말씀대로 북한 옹호하고 그러니까. 지가 국민들을 대표해가지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런 사람이 왜 나는 와인 마시는지 모르겠어. 아, 와인도 맞 그때 사진도 그때 예. 코로나 때 와인 마셨잖아. 근데 음. 와인을 왜 마셔? 와인은 제국주의 그건데. 그러니까요. 와인은 얘는 뭐 미국의 뭐 함경도 미제 막걸리 뭐 먹어야지. 어쩌고. 함경도 쌀로 빚은 막걸리 먹어야지. 그리고 거기 참가한 내조 중에서 그러니까 김광수도 웃기지만 고흥광수이라 해서 고흥광수. 고흥광수 고흥광수는요 예전에 안고와요 진짜. 예전에 호주제 폐지 이런 거 이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또 이 성이 이렇게 또 네, 고흥광수. 그래서 이름이 고흥광순이야. 양이원영, 뭐 남윤인순 같은 똑같은 놈들인데 이 고흥광순이 지금 페이스북에다 무슨 말 쓰고 있냐면은 보세요. 핵전쟁 불러오는 강한 안보를 거부한다. 외국군 끌어들여 2년간 연습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네. 이번 행사장에서 나왔던 발언도 제가 좀 소개시켜드릴게요. 그래, 소개해 계속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분이 지금 보니까 평화 어머니회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이 무슨 놈의 평화 어머니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어머니도 아니고 이번 행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은 광순이 북은 완전 자주 국방이고 교육, 의료, 주거는 남쪽은 경쟁, 북은 무상이다. 친일 청산도 남쪽은 완전히 실패, 북쪽은 성공했다. 어디가 제대로 사는 것이냐? 남쪽이 자주의식 없이 헬렐레 하고 있으니까 맨날 외세가 군합발로 들어와 좌지우지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근데 여기 그러니까 고흥광순이 하루에 진짜 몇 개씩 이런 얘기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건 진짜 국가보안법으로 다 잡아야 되는 잡아 그런 건데 넣어야죠. 불구하고 예. 그냥 이거 다 방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되게 놀라운 게 이거예요. 유군이라고 알아요? 유군? 유군? 유군. 시인. 개딸 시인. 알죠. 개딸 시인이 유군. 이 사람 글마다 좋아요를 누르고 있어요. 심지어 류근이 그거잖아요, 교수님. 네. 차범근 씨 이번에 논란이 있었는데 예. 차범근 아내분이 또 유명한 개딸로 지금 예. 불리고 있는데 예. 그분이 자기 이제 저 거실 사진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어요. 차범근 아내가. 예. 근데 그 딱 거실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조국책이야? 류근 시집이 있었어. 유군 시죠. 그래갖고 류근이 그거 보고서 야 이거 봐봐라 어떻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냐 또 막 글까지 올리고 생쇼를 다 했다니까요. 야, 자범근 씨 맞짱이라 좀 갖다 비치하세요. 맞짱 보고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이 고흥광순이 어쨌든 간에 그냥 맞짱을 뜨셔야 될 것 같아요. 고흥광순이 계속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데 네. 너무 이런 것만 쓰니까 댓글이 거의 없어요. 댓글도 어허. 거의 없고 이게 기사화도 안 돼. 그리고 여기 보세요. 무기는 마약과 같아서 점점 세지니 결론은 죽는다.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이거를 북한한테 해야 되잖아. 당연한 거죠. 북한이 핵무기 있고 지금 계속 그러고 핵 더 가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냥
뭐 무장 헬렐레하고 있어요. 무장 그러니까. 해제하고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얘가 평화 어머니회라는 걸 새로 만들었는데 평화 어머니 그러니까 평화 어머니회의 그 평화 어머니의 목적은 이거에 우리가 무장 해제해서 나라 갖다 바치자 이런 거 아닙니까? 거의 그렇게 들리죠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고흥광순이랑 같이 친했던 같이 활동했던 패미들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쟁에서요. 이건 좀 박은식도 얘기했지만 네. 전쟁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는 사람이 누구냐? 여성들과 약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가장 많이 피해를 패미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전쟁을 반대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왜 전쟁 준비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번지수가 잘못된 거잖아요. 전쟁광이 저기 북한에 살고 있는데 저희네들한테는 욕을 안 해요. 정말. 지금 그리고 속보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최재형 목사 있죠. 네. 사실상 최재형이 같은 경우도 간첩이라고 봐야 되지 않냐라고 많은 분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북한에 진짜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그러면서 북한의 에스코트까지 받는 사람이 최재형인데 이게 이제 그 김건희 여사 파우치랑 관련된 인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최재형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이 됐다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적용이 될 만한 혐의는 주거 침입 혐의로 지금 이제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가 착수가 됐다라는 거 속보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제독 그러니까 예전에 그 윤희상이라고 아주 유명한 음악가가 있어요. 알죠. 통영을 모델로 이제 뭐 통영에서 자라던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간첩 혐의로 이제 우리가 잡혀요. 그게 이제 뭐 무슨 사건인지 까먹었는데 어쨌든 근데 그 사람이 그 잡힌 이유가 북한을 자유롭게 북한을 몰래 오갔다는 거 그게 이유예요. 근데 와, 이 최재형 같은 경우는 북한을 막 오가는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옹호를 해도 문제가 안 되고 문재인 때 같은 경우는 그거 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천안함 유족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연평도 해전에 유족들 다 모아놓고 그때 문재인이가 그 이제 보여줬던 사진이 뭐였습니까? 문재인이랑 김정은이가 두 손 꽉 잡고 웃고 있는 거 그거를 이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안보에 대한 인식, 국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거 받아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북한이다 뭐다 이따위 소리 나는 것이고 김일성, 김정일의 노력 뭐 이런 얘기나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바탕이 있다 보니까 윤미향 같은 인간도 이렇게 설쳐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윤미향은 지금 무소속입니다만 사실상 누가 윤미향을 무소속이라고 보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민주당이 이중된 것이고 이재명의 아바타 노릇밖에 못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미군 얘네들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미군 철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무슨 지정학적으로 뭐 이렇게 대단한 위치라서 미군이 우리를 도와준다, 미군의 이익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기 우리 지금 한미 동맹은 진짜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그 바지가랑이 그냥 붙잡아서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이렇게 왜 그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그거 하나 그냥 버티고 제발 좀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게 바로 한미 동맹이에요. 근데 이걸 갖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는 놈들이 미군 철수하자, 한미 연합훈련 하지 말자라고 하면은 제가 미군이면 진짜 미군이면 나도 때려쳐. 아니 뭐 왜 미군이 그럼 우리나라 피를 흘리냐고. 그러니까 굳이 왜라는 질문이 그렇죠. 들죠. 아니 일본이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안 지켜줘도 되고요. 그러니까 6.25가 나온 에치스 라인 그 배제한 그 라인을 근 이유가 우리 한 번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제발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